오늘 12월 22일 종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12번째 수업이 끝나면서 이제 올해 2023년 수업이 모두 종강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1월 3일서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또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부고 문자를 보낸대요. 부고 문자. 누구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제 보내면 궁금하니까 눌러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장례식장이 어딘지 이제 위치를 파악하려고 링크를 누른다 그러면 거기 개인정보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얼마를 털렸네 이런 게 요즘 많이들 신고가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든지 또는 부고라든지 이런 거를 문자로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서 우리가 문자를 수신하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쉽게 그런 거잖아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내 동료라든지 내 후배한테는 결혼식을 한다든지 가까운 뭐 선배한테는 문자로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르신한테 뭐 집안에 당속되시는 분한테 문자로 저 결혼해요라고 보내진 않겠지. 그럼 최소한 문자를 보내면 신랑 누구 신부 누구 몇 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예시장 및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안내 문구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짜고짜 결혼합니다라고 하니까 링크를 눌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지. 저도 뭐 부고 문자를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부고 내용이 이제 뭐 누구의 가족 관계 어떤 되시는 분, 뭐 아버지, 어머님 또는 뭐 장모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뭐 돌아가셨습니다. 뭐 장례식장은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요즘은 또 뭐 부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또 문자로 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장례식장 링크 확인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고 링크를 눌러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아니면 연락처가 나오면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결혼식 뭐 결혼이나 부고라고 하면 나하고 좀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죠. 결혼식은 확인할 수 있는데 돌아가셨니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렇죠. 이제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눌러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 정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스마트폰을 보시면 저는 스마트폰에 여기에 뭐를 해놨냐면은요. 또 찾아보면 또 안 나와. 여기 있다 여기 청소하는 거 있어요. 빗자루. 이걸 눌러주면은 이 스마트폰이 정리가 돼요. 빗자루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리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은 건데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림줄을 내리시면 여기 이제 설정 기능 있잖아요. 설정 기능 한번 눌러 보세요. 톱니바퀴 그림 누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예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누르시면은
저는 여기에 완벽해요라고 돼 있어요. 나름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완벽해요가 아닌 다른 문자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좋아요. 최저가 지금 최저가 눌러주시면 돼요. 예, 눌러주시면 이 안에 얘도 컴퓨터처럼 기계를 쓰는 거니까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빨리 낭비가 되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방금 전에 이거 하나 실행했어요. 배터리 이거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 했거든요. 그리고는 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갤러리를 이용해서 뭐를 봤단 말이에요. 닫았어. 갤러리를 실행하고 닫았지만은 핸드폰 안에서는 갤러리가 실행된 게 나와 있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세 줄짜리 있잖아요. 세 줄짜리 누르시고 모두 닫기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갤러리 사용한 것이 흔적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이 모두 닫기를 안 누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갤러리는 계속 핸드폰에서 작동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최적화 이렇게 이걸 눌러주시면 배터리를 누가 많이 쓰고 있는지 얘를 정리를 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 저장 장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저장 장치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싱크대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싱크대에다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젓가락, 숟가락 다 갖다 놓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설거지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건조에다 올려놓거든. 그래야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닫기를 누르면 뭐냐? 설거지는 안 하고 밥그릇, 국그릇만 치운 거야, 싱크대에다가. 그러니까 싱크대에 덥수룩하게 뭐가 쌓여있는 셈이니까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적화를 눌러주면 나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가진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자가진단은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좋은데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복잡해. 이 핸드폰에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화면이 제대로 다 터치가 잘 되는지 이거 점검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요. 핸드폰 안에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온도 센서나 이런 건 없지만 현재 위치 센서라든지 근접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들이는데 그런 센서들이 여기 지금 가속도 센서, 입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조도 센서, 자기장 센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나오거든. 이런 거를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많아요. 보시면 터치화면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손전등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거를 시작하는 건데 전체 진단 시작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오래 걸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으면 한 번쯤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여기 있었던 지금 최적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뭐를 해준다? 밑에 세 개 줄 친 거 눌러주시고 모두 닫기 눌러주시면 식사하시고 나서 상 다 청소하시고 설거지 마무리된 거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핸드폰은 기계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줄 3개 친 거 눌러서 모두 닫기 이것만 해주시면 제대로 다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잖아요. 인터넷. 저 이제 크롬을 쓰는데 이 크롬을 쓰게 되면은요. 저 상단에 이렇게 이제 상단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 보면 8이라고 돼 있어요. 8.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이 안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어디 연결을 해서 현재 작동 중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닫을 거고요. 이것도 닫을 거고, 이거 제 홈페이지니까 닫을 거예요. 이것도 닫을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4개가 열려 있죠. 4개요. 그럼 4개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새 탭을 누르시면 화면이 하나 다시 열려요.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안 닫아주면은요, 인터넷을 실행하고 싶어도 인터넷 창이 안 열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할 때는 이게 화면이 50개까지 열렸었어요. 요즘은 더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개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인터넷으로 하는데 창이 안 열려요. 그래요. 왜 안 열릴까요? 하고 봤더니 화면이 50개까지 꽉 차버린 거야. 다 일일이 닫아야 돼요. 여기 가서 크롬. 전 크롬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럼 앱을 깔아야 되겠네. 크롬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인터넷 앱이니까 깔려 있어요. 구글이라는 곳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를 실행하든 간에 이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새 창이 계속 열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PC에서는 이런 거예요. PC에서 이제 인터넷을 실행하다가 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더하기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리죠. 그렇죠? 이걸 탭이라 그래, 탭. 얘를 당겨서 빼면 이거는 창이고 옆에다 끼워 붙이면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열렸는데 얘를 계속해서 늘리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뭐 숟가락 이런 거 놔야 되는데 식탁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4인용 식탁에 50명 데려다 놓고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창이 많이 열리면 좋은데 무작정 많이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어떻게 된다? 닫아야 돼.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다 보니까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가장 좋은 거는 뭐다? 껐다 키면 돼. 근데 우리 핸드폰 절대로 안 끄죠. 예전에는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라도 교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을 껐다가 배터리 분리하고 키워야 되니까 핸드폰을 껐다 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배터리가 내장식이라서 충전기만 연결해 놓고 막말로 평생 써요. 끄지도 않고. 껐다 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은 껐다 켜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라는 얘기가 간혹 나오잖아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하세요. 그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데, 플레이 스토어를 쓰는데, 이 플레이 스토어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저는 앱 및 기기 관리라고 여기 창이 뜨는 이걸 누르시면은 업데이트가 7개가 대기 중이래요. 그럼 모두 업데이트 눌러주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제가 쓰는 앱들이 카카오톡도 앱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국민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카메라 앱들도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카카오톡을 업데이트 안 하면 카카오톡을 다음에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떠요. 그때그때 뜨는데 저는 생각날 때마다 이걸 해주거든요. 그러면 언제라도 제가 필요할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줄 3개 친 거 눌러서 뭐 하나 모두 닫기 눌러준다. 이것만 관리해 주시면 핸드폰은 제대로 다 작동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모두 닫기는 그럼 매일 한 번씩 해줘야 되겠네요. 쓸 때마다. 할 때마다. 저녁에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주된 수업 내용은 이제 생일 축하 카드 만들기, 고스톱 뭐 이런 게임에 관련된 얘기인데, 고스톱은 청소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만 가능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앱을 깔아야 고스톱을 지금 하자 이것도 떠나서 저도 여기 지금 고스톱이 깔려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여기에 지금 게임이 몇 개나 있나 한번 볼까요? 게임은 돈 안 내요? 돈 내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게임을 다 지웠나?
게임을 다 지웠나? 게임이란 폴더를 예전에 안 보이나? 현재 쓰고 있는 게임은 현재로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톱 게임도 했었는데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지웠나 봐. 할 수 없지, 지웠으니까 뭐. 이따 한번 이거 이제 우리 검색하는 거 해보고요. 그 전에 이거 생일 축하 카드 만들기 요거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우리 교재 어디냐면은요 312페이지.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웠나 본데 또 안 보이네. 또 설치하면 되지 뭐.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다가 그 313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Name on birthday cake라고 써버려요. Name on birthday cake라고 여기 있네. Name on birthday cake라고 이걸 검색을 해보는 거죠. 설치가 돼 있는데 전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았네요. Name on birthday cake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시면은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안 돼 있으면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눌러볼게요. 이 사용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앱을 이제 설치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게임 여기 있다. 게임 여기 있었는데 아까는 왜 이걸 못 찾았는지 몰라. 게임은 제가 일단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고 네이먼 버스데이 케이크 설치가 되면은 설치가 됐나 보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려요. 네이먼 버스데이 케이크에서 스타트 누르시면 돼요. 예. 네임 케이크, 비디오 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디오 메이커는 이제 동영상 만드는 거고 네임 케이크 한번 써보죠 뭐. 네임 케이크 여기다 이름을 써볼까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볼까? 각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일 주인공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 이름을 쓴 거죠. 여러분들 가족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크, 초코 케이크 같은 걸 내가 만들겠다 그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광고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근데 분명히 건너뛰기를 눌렀는데도 됐다. 이 건너뛰기를 누르거나 그러면 동영상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인위적으로 광고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글자가 들어갔어요. 지금요. 해피 벌스데이 이정민 훈장. 이정민 훈장은 좀 전에 입력한 거고요. 여기 해피 벌스데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것도 마우스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고칠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서도 그래요?
저 이제 컴퓨터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움직이시면 되죠. 손으로 움직이셔갖고 위치를 바꾸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글자를 연속으로 이어서 붙여도 되지. 꼭 케이크 위에다 쓰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워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뭐 위치를 이렇게 좀 나란히 양쪽 간격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쓴다거나. 그 다음에 T 여기 아래 보시면 케이크, 포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이크를 누르면 케이크 모양이 떠요. 여러분 바꾸시면 케이크 모양이 이렇게 뜹니다. 변경하고 싶으면 케이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 텍스트를 누르면 이런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 어떤 건 바로 해결이 되는 것도 있네요. 여기다가 사랑해요 라고 글자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글꼴도 바꾸는 게 있는데요. 밑에 이제 던 누르시면 사랑해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근데 글꼴이 안 맞네. 그렇죠? 근데 이 글자를 고치려니까 이 글자를 선택하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휴지통 누르면 사라지고요. 이 글자를 고치려면 연필 모양을 누르면 고쳐야 되는데 안 눌러지니까 그래서 T를 눌러서 글자를 새로 쓴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 포토를 눌러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을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광고네요. 게임하는 광고 같은 것도 뜨네요. 이런 스티커도 있어요. 풍선 스티커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풍선 스티커가 되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서리를 갖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펼치거나 그러면 회전도 되고요. 회전도 되고 풍선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삭제가 되죠. 여기 있는 거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얘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됐으니까 이걸 문자로 보낼 수도 있겠죠.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를 할 수도 있어요. 상단에 광고들 나온 거예요. AD 이런 거는 뭐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걸로 갈게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어떤 분은 글자가 한 글자가 잘려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메뉴가 다르게 나와요. 어떤 분은. 자,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누르면 되는데 이 처음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글자로 쭉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뉴 이어 포터라고 있네. 뉴 이어 포터. 새해 맞이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또 별도로 설치를 하래. 에이, 안 해. 그러면 크리스마스 스타트를 먼저 눌러야 되겠네. 스타트. 자, 그러면 여기에 네임 케이크. 여기에 이제 우리 아들놈 이름을 하나 썼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다른 글자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글자를 선택하고, 자, 요런 이제 광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임 광고들 같은 거. 근데 어떤 분이 여기 닫기라고 바로 나오신 분들은 닫기를 누르면 닫혀지는데, 이거 누르면 소리가 들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시면 되고. 닫기는 어디에 있어요? 응? 닫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닫기가 있는 분도 있고, 응. 저는 안 나와요, 지금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X를 누르면 닫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해피 버스데이라는 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맨 왼쪽 위에 있는 닫기 단추를 누르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T를 누르면 글자가 새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썼다 치면 요런 형태로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컬러도 있어요.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색깔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섀도우 뭐 그림자 같은 걸 주는 건가 봐. 모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던 누르면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당기면 커지고, 그렇죠? 이름도 약간 위치를 바꿔보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연필 누르면 고쳐지나요? 이건 확대하는 거고요. 여기 누르면 연필, 글자를 고치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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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양은 바꿔지는 것 같은데, 색깔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완성했다고 치고, 세이브를 누르면, 밑에 여기 있는 보면 포토라고 있어요. 포토를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사진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 사진이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밑에 보니까 모양새가 여러 가지는 있어요. 저 밑에 예쁜 여자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것 누르면 여자 사진이 나오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모양새를 만든다는 거지. 케이크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캔슬. 포토 넣었다가 망칠 뻔했었네.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면 저장이 되는데, 이것도 광고야. 광고. 자, 동영상 건너뛰기를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요거 이제 체크 누르고, 자, 그러면 이게 저장이 됐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게 쉐어잖아요. 공유할 때 쓰는 건데,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 항목 중에 어딘가에 내가 찍은 사진이, 저장한 사진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이건 아니네. 비슷한 것들 이건 아니었다. 어디에 있을까? 이거 찾기가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장 최근 항목에는 여기 있다. 여기. 보이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네. 아까 제가 연습 삼아 저장했던 것이 여기 최근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보낼 때 거기다 첨부시켜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자녀들이나 배우자들, 가족들 뭐 생일이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입학이고 축하하고 이런 거 졸업이고 하는 거 있을 때 그냥 문자로 보내도 되지만 이렇게 모양 있게 뭘 만들어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쓰냐면 저는요 이것도 쓰거든요. 글그램, 뭐 감성공장 이런 것도 있어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그램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1대1 사진으로 할 거냐 4대5냐 뭐 하는 거 있는데 1대5로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사진이 정사각형 사진이 나오고요. 거기서 글자를 쓰는 거지.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줄이 안 바뀌네. 엔터를 쳐도 줄이 안 바뀌어. 됐다. 글자 색깔을 만약에 제가 글자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타일도 있네요.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꼴이나 크기 같은 걸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은 글 효과 뭐 날짜 입력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지. 이제 저장한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글씨 위치를 바꿀 수 있나요? 글그램이라는 앱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걸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감성공장이라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감성공장. 감성공장 보여드리면은요. 배경사진 선택할 겁니다. 요런 거 하나 눌러볼까요? 이걸. 요 사진을 제가 한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하면은요. 이거는 내가 글자를 입력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를 선택하고 하면 여기다가 이 글자가 합성이 돼요.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라는 건 언제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거를 내가 글자를 잘 쓰는 사람들은 직접 쓰셔도 되지만 전 손글씨가 영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배운 게 너무나도 좋은 게 손글씨가 엉망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대신 작업을 하는 거지. 이런 그림들은 인터넷상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거를 가져와서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다 됐으면 저 상단에 있는 체크 눌러서 얘도 저장이 돼요. 이런 광고들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는 건데 기다렸다가 닫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보면 2023년 새해에는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런 그림을 찾아가지고 작업했어요. 내년도 2024년도가 용해해예요. 용해해. 청룡. 파란 눈. 그렇죠. 2024년도. 토끼 아니야? 용이? 예. 갑진년이죠. 갑진년. 제가 갑진년생이거든요. 이제 환갑이 됐어요. 이제 내년에 환갑이 되는데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집에 가서 2024년도 문구로 바꾸려 그래요. 미리 바꿔놔야 되잖아. 그래서 초기 화면에도 바꿀까? 요거 위기라는 한자 이거를 용해해를 해서 하나 바꿀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런 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 이제 광고를 기다리시다가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뭐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감성공장이라는 겁니다. 감성공장. 글그램, 감성공장, 뭐 사진 블렌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인터넷상에서 사진 편집에 관련된 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아까 그 앱들 설치하시면은 앱에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앱을 실행하면은 뭐 블렌더, 뭐 콜라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돈을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광고를 안 보여준다는 명목하에 뭐 정기적으로 1년에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뭐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데 안 써요, 저는. 그쵸? 무료하는 거. 무료로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무료하는 건 저 무료라고 써 있는 건 다 무료인 거예요. 그럼 웹 설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돈이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미지 편집이라고 검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검색을 편집하면은 이비스 페인트 X 설치 사진 어플 뭐 이런 거 이건 제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이건 1억 번 이상 설치된 걸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설치.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면 광고가 뜨니까 아까 우리 그 케이크 글씨 쓰는 것도 광고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개발한 사람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가 뜨는데 어떤 것들은 뭐 2,000원, 뭐 3,000원, 뭐 5,000원 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 이메일은 무료. 1억 번 이상 설치가 된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것도 무료고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만드는 기능들이 들어가나 봐요. 스노우 굉장히 유명한 앱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요즘 인터넷상에 그런 건 뭐가 나오냐. B612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5억 번 이상 설치된 걸 봐서는요. 굉장히 저도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어떤 남녀가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주고받고 연애를 했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나 봐. 중국 땅이 넓잖아요. 중간에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대판 싸운 거야. 실물이 다르다 이거야. 여자는 되게 예쁜 여자였는데 실물을 보니까 아줌마 같았고 남자는 아저씨 같은 얼굴로 나오니까는 너 왜 속였냐? 너도 속였지 않느냐?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있었다 얘기 나와요. 그만큼 이 사진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드라마인가 어디에서도 사기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자녀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 딥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바꿔가지고 자녀 얼굴로 뒤바뀌어 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중국에 어느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판빙빙이라는 여배우인가? 그 사람 영화를 전 본 적은 없는데 유명하다는 거는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 보니까는요. 그 사람 포르노 동영상이 있대요. 그 사람이 포르노를 촬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시켜서 영상을 이제 유포시키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판빙빙 얼굴을 똑같이 성형한 사람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얼굴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밝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런 앱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변형시켜 본 것도 있어요. 얼굴이 제가 이제 약간 거무틱틱하니까 좀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얼굴 턱을 깎기도 하고요.
눈동자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중장년층 넘어가면은 그걸 안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저는 이런 쪽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거든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썼던 것 중에 이거는 뭐냐면요. 제 사진을 집어넣으니까는요. 누가 제 얼굴을 그려주는 것처럼 나오죠. 사진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사진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커피에다가 이제 사진에다 집어넣으면은요. 제 커피에 제 사진이 얼굴이 들어가는 것처럼 나와요. 이런 앱이 있어요. 이렇게 책에 제 얼굴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 그 앱은 뭐예요? 책에 사진 들어간 거? 앱이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기 뭐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외국 잡지처럼 하는 게 많더라고. 그게 그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요. 못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굉장히 재미나게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앱이 이름이 뭐냐면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포토포니아. 포토포니아 눌러가지고요. 달력 만들기, 열기고 아까 그 뭐 갤러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여기다가요. 달력을 이렇게 모닝 페이퍼를 누르면은요. 신문에 제 얼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제 얼굴이 올라가는데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눌러가지고 제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좀 흉하지만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찍잖아요. 확인 누르면 여기 요만큼만 잘라서 제가 써볼게요. 확인 눌러주면은요. 여기 얼굴이 제게 왜 안 바뀌어? 확인 눌러주면 여기 있는 사진이 제 거로 바뀌었죠? 보세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 이 사진이 저장이 돼요. 이런 앱이 있어요. 이 건물 벽면에 이렇게 얼굴이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SNS에 어느 박물관에 자기 얼굴이 나왔다고 하길래 저는 대충 눈치를 챘죠. 이걸 많이 써봤으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세요. 버스 정류장에 간판에 자기 얼굴이 나오게 한다든지. 포토포니아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PC에서도 돼요. PC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여기. 제 홈페이지 오른쪽 멀티미디어 쪽에 보면 포토포니아, 루나픽스, 펀포토박스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아요. 포토포니아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보던 기능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눌러주고 광고는 닫아줄 테고요. 여기다가 제 얼굴을 넣잖아요. 제 컴퓨터상에 얼굴이 있나 찾아볼게요. 자, 제 얼굴을 이거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놔주면은요. 제 사진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쓰겠다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이 바뀌어요. 고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루나픽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이게 되고요. 폰포토박스 한 3군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앱은 그 루나픽스 이거 하나, 포토포니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여기 이제 얼굴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의 얼굴이라든지 이 액자 속에 있는 얼굴을 내 사진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광고고, 예를 들어 요거를 바꾸면은요, 이거 이제 눌렀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제가 한번 골라볼까요? 아까 제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요. 핸드폰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핸드폰에서는 요 앱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앱은 없더라고요. 그냥 아까 그 포토포니아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포토포니아에서 했더니 더 이상한데. 포토포니아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포토포니아라고 검색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요 사진처럼 네. 제가 똑같은 사진을 여기다 올리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배경이 제 사진으로 바뀌겠죠. PC에서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하면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요 포토포니아라는 앱만 설치하시면 돼요. 포토포니아. 설치됐어요. 요거 포토포니아를 검색하셔서 쓰시면은요.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달력도 만들어서 1년치 달력을 만들어요. 내 얼굴을 넣어서. 그래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면 1년치 달력이 나와요. 자, 여기 제 얼굴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제 홈페이지, 핸드폰에서 보면 제 홈페이지에 저 밑에 제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근데 얼굴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비면 김설인 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제 얼굴이 나타나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현재 아까 그 포토포니아 이런 데는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던 기능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재미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까 포토포니아에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한 33가지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 본인의 얼굴을 집어넣으면 산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와요. 이렇게 자기 사진이 들어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눈 위에서 팔 흔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거 한번 해볼까? 제가 아까 사진 썼던 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 얼굴로 바뀌었죠. 근데 아까 여기 자체 안경이 씌어 있는 기능이었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찍는 바람에 안경이 2개를 낀 것처럼 보이네. 이런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지. 포스터 기능들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하면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생일 카드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포토포니아라든지 이런 이제 사진 편집 앱을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글그램이라든지 아까 이런 거 보여드렸거든요. 요건 이제 새로운 앱인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21,000원짜리도 있어. 이거는 광고 같은 거 안 나온다고 한번 구입하면 연구 구입이래. 이거는 뭐 월 단위로 결제하거나 연 단위 결제 아니라 이제 한 번 결제하면 끝나는 건데 안 할라 그래. 이런 거는 이런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나온 게 이제 그거예요. 그 게임 같은 거 게임. 그런데 이제 게임 이 고스톱은요 사실은 사양성 게임이라서 미성년자는 사용을 못합니다. 본인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고스톱을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좀 그렇지만 제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한 설치되어 있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세계적인 게임이죠. 그 다음에 고스톱.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여기다 물건을 뭐를 하라는 거야? 잠깐만 손으로 해볼까? 찾아서 옮기라는 건가? 똑같은 거? 빈자리에 넣고 여기다가 얘랑 똑같이 생긴 게 뭐가 있지? 요건가? 아닌데. 낙엽이 세개는 요거를 치우고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완성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치우고 요거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추는 것 같아요. 요거 치우고 요거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고 막 눈알이 아파. 요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요거 빼서 요거 넣으면 되나?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위에 집어넣으면 돼. 요건 여기다 집어넣고 요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나? 위에 거 밑에 되는데 내려와야지. 위에서 내려와야지. 아니 밑에 여기 오른쪽 거기 위에 요게 일단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어디 갔어 아까 하나인 거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이제 맞추는 게임인 것 같아요. 눈알이 다 아파. 이거 하다 보면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서. 요거 만나가는 거야. 무료예요? 이건 무료예요, 무료. 이건 이름이 뭐라 그러죠? 오빠? 이걸 돈 내고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은요. 굿소트? 굿즈 소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을 분류하는 그런 것 같아요. 고스톱은 뭐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스마트폰에서 하는 건 무료고요. 컴퓨터에서 하는 건 유료입니다. 아이디를 하나 만드는데 3만 얼마인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무료예요. 혼자서 해요? 예? 혼자서 해요? 이거 굿즈 소트요? 아니 고스톱을 혼자서 하냐고. 예, 아니 기계랑 그러니까 나랑 원래 그런 거 둘이 해야 되는 거. 제3자랑 하는 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만나서 게임하는 것도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해본 요즘은 안 해본 것 같고요.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다른 게임인가 보다. 뭐 잘못 눌렀나 보다.
이게요. 제가 예전에 한 5천조 벌었어요. 5천조. 1억, 2억이 아니라 5천 조 단위로 벌었는데요. 10원도 없잖아. 게임이니까. 이랬을 때는 실패하고 어. 이랬을 때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자동치기 하면 지가 알아서 쳐. 어. 여기 이제 누르니까 이제 이걸 눌러주고. 그러니까 지가 계산하고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건 편한 것 같아. 신경 안 써도 돼. 상대편 패를 보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냥 게임하면 돼. 어. 그거 하나만큼 편한 것 같아요. 퍼즐러 놨네. 혼자만. 이제 흔들기 뭐 이런 거. 아, 스톱. 그리고 경기에서 지어갖고 이제 돈을 다 잃고 나면은 알아서 또 돈을 또 주더라고. 그냥 게임이라는 게 뭐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잘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시간이 낭비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보세요. 게임을 제가 검색을 하면은요. 게임이 얼마나 많았냐면 게임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된대잖아요. 치매 예방에 좋을 수는 있겠죠. 게임. 게임도 여러 가지. 이 솔리테르란 게임이 있어요. 솔리테르란 게임. 그 트럼프죠, 트럼프. 아, 솔리테어. 우리나라 화투 갖고 하는 게 이제 뭐 고스트 오브 미나토 이간처럼 트럼프라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있고 뭐 공군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예전부터 오래된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벽돌 깨기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머리를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게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그냥 고스톱처럼 자동치기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5분 정도 하다가 그냥 닫아.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 영 심심할 때. 그건 뭔데 15K 이상. 진짜 시간 때우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임은 한번 하려고 그러면 2, 30분씩 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하기는 그렇고 그냥 시간을 죽이려고 하는 게임들이 있을 때는 이제 하기는 해요. 그런 거 외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게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 카테고리에 가보면 게임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스토크? 1에서 9까지 나오는 숫자로 하는 게임 하는 것도 있고요. 낱말 퍼즐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 바둑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슈퍼마리오? 이런 게임도 있고요. 고스톱, 굿소트, 배틀그라운드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설치되는 게임들이 보이네요. 낱말 퀴즈 이거 테트리스라고 하죠. 테트리스 그 옛날 구소련 러시아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요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모양새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점 네모 하나 4개짜리 이렇게 꽂아가지고 평면을 맞춰갖고 일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사라지는 게임인데 많이들 해요. 게임들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대로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해서 중독되면 안 되죠. 그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독. 중독. 일만큼 하면 안 되지. 눈도 안 돼. 중독이라고 있는데 눈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홈쇼핑 중독, 음란물 중독, 그 다음에 검색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검색 중독? 나머지는 다 들어보셨죠?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검색 중독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테트리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만들었다, 소련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논문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뭐 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정리정돈을 잘해요. 제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밤을 새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중독 예방 센터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고요. 치료하는 데도 있는데 이 검색 중독 이런 거는 잘 안 된대요. 치료가. 그냥 즐기는 거지. 재미나게 하려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뭐 여러분들 즐겁게 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생일 축하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 이런 앱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사실은요. 컴퓨터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 캔바, 픽슬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림을 이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아까 포토폰이야, 루나픽스, 폰포토박스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가져와서 내 사진을 집어넣어서 재미나게 꾸미는 기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땡 노래방 같은 걸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찾아봤는데요. 이 가수들 나오는 노래예요. 노래. 이걸 누르면은요. 금잔디 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장민호 가수 이 사람 노래 듣는 거라든지 이거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래 듣는 겁니다. 이건 노래 듣는 거. 이런 것들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간혹씩 저도 이제 참 구경들 해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고 즐겁게 지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과 과정에도 나와 있어서 생일 카드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근데 그거는 신기하더라고. 생일 케이크 같은 걸 주문할 때 사진을 넣어주면 사진처럼 얼굴을 새겨주더라고. 생일 케이크에다. 그 어떤 기술을 갖고 하는 거겠지.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탄절 하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서 같이 이제 케이크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과 같이 생활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 독립해서 나가 있다 보니까는 문자 주고받는 게 다인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에서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로만 하면 좋고요. 내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새롭게 이제 우리 컴퓨터 이제 관련된 것 수업을 하고 4월 달에는 인터넷 관련된 수업을 하고 스마트폰 수업은 제가 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는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